2003년 여름 유럽 전역에서 폭염으로 무려 7만 명이 사망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 성인 1천 명을 조사했더니 3분의 2가 넘는 과반수가 에어컨을 살 생각이 없다고 답했어요. 폭염으로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말이죠. 이탈리아는 겨우 7%, 스페인 11%, 프랑스와 영국은 5%만이 에어컨을 갖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유럽에서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파헤쳐 봤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엔 그냥 안 더웠거든요. 파리의 7월 평균 최고 기온이 25도였습니다. 서울이 30도 넘게 찜통 더위일 때 파리 사람들은 반팔 하나 걸치고 산책을 즐겼죠. 열대야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무더위가 찾아와도 2, 3일만 버티면 끝이었어요. 결정적으로 습도가 낮았습니다. 햇볕이 뜨겁긴 해도 그늘만 들어가면 금방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 집에, 식당에, 호텔에, 심지어 대중교통에도 냉방시설이 없는 게 당연했습니다. 병원 수술실 빼고는 말이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파리보다 원래 더 시원했던 베를린이 작년에 갑자기 38도를 찍었어요. 영국 기상청은 런던 기온이 40도 넘을 확률이 과거보다 10배나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되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에어컨은 필요 없어 라던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거죠. 두 번째 이유는 타이밍의 문제였습니다. 현대식 에어컨은 1902년 미국에서 윌리스 캐리어가 발명했어요. 그때가 딱 미국이 엄청난 속도로 도시를 건설하던 시기였죠. 새 빌딩이 올라가고 새 주택이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 에어컨을 넣을 수 있었던 겁니다. 벽에 구멍 뚫고 배관 설치하고 실외기 놓을 공간 확보하는 게 전혀 문제 없었어요. 덕분에 미국은 더위로 인한 사망률이 40%나 떨어졌습니다. 반면 유럽은 어땠을까요? 에어컨이 발명되기 훨씬 전에 이미 도시가 완성돼 있었습니다. 파리의 오스만 건물들, 런던의 빅토리아 시대의 주택들, 로마의 역사적인 아파트들, 전부 수백 년은 좋게 된 건물들이었죠. 이런 건물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꺼운 돌벽에 구멍을 뚫어야 하고 좁은 창틀에 실외기를 매달아야 하고 낡은 전기 시스템을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었어요. 1년에 딱 며칠 덥자고 그런 돈을 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전쟁으로 유럽 전역의 건물들이 폭격으로 무너졌거든요. 복구해야 할 게 산더미였죠.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 에어컨?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에게 에어컨은 완전히 사치품으로 각인됐어요. 1년에 며칠 쓰자고 그 비싼 돈을 쓴다고? 이런 인식이 뿌리 깊게 박힌 겁니다. 실제로 유럽 주택의 절반 이상이 197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오래된 건물일수록 에어컨 설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배관을 새로 깔아야 하고 전기 용량을 증설해야 하고 건물 외벽을 뜯어야 하니까요. 프랑스의 한 건축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세기 건물에 에어컨을 다는 건 마치 마차에 제트 엔진을 다는 것과 같아요. 구조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결국 비용 대비 효용이 너무 낮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름 한철 몇 주 쓰자고 수천만 원을 투자할 바엔 차라리 휴가를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에어컨은 쓸데없는 낭비라는 고정관념이 유럽 사회 전체에 자리 잡았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유럽의 전통 건축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옛날 집들을 보면 벽이 엄청나게 두껍거든요. 돌로 썰로 쌓아올린 벽이 50cm가 넘는 경우도 흔합니다. 천장도 높아요. 3m, 4m씩 되는 집들이 수두룩하죠. 원래는 겨울 추위를 막으려고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여름에도 효과를 발휘했어요. 두꺼운 돌벽이 바깥 열기를 차단해줬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여름을 났습니다. 새벽에 창문을 활짝 열어 차가운 공기를 집 안가득 채워 넣어요. 그리고 해가 뜨면 창문과 문을 전부 닫아버립니다. 냉기를 가두는 거죠. 두꺼운 벽 덕분에 낮 동안 바깥이 아무리 뜨거워도 집안은 서늘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도 충분히 시원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 방식은 수백 년간 잘 작동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문제야? 에어컨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자연 친화적이고 돈도 안 들고 환경도 안 해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003년 그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유럽을 덮쳤습니다. 시원함을 보장해주던 두꺼운 돌집들이 갑자기 오븐으로 변해버렸어요. 낮 동안 벽이 열을 잔뜩 머금었는데 밤이 돼도 식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 벽에서 열이 뿜어져 나오면서 집안을 달궜죠. 창문을 열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밖 공기도 뜨거웠으니까요.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부터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만 15,000명이 사망했어요. 대부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죠.
더 비극적인 건 때가 하필 바캉스 시즌이었다는 겁니다. 시신을 수습할 인력도 부족했고 시신을 인수할 가족들도 휴가를 떠나 있었어요. 결국 파리시는 냉동창고를 증발했습니다. 시신들을 그곳에 임시로 안치할 수밖에 없었죠. 냉동창고에 사람들의 시신이 줄지어 쌓이는 광경,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장면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유럽인들을 지켜주던 전통 건축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뒤였죠. 네 번째 이유는 복잡한 규제와 행정 절차입니다. 유럽에서 에어컨을 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해요.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규제가 엄격하죠. 세입자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다. 먼저 집주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관청이 신청서를 내야 해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유럽 특유의 느린 행정 처리 때문에 허가가 나오는데 보통 6개월이 걸려요. 길면 1년도 넘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6월 초 폭염이 시작되면서 황급히 에어컨 설치 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허가가 나온 거 11월이었죠. 이미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코앞인 시점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역사적 건물이 많은 도심에선 더 까다롭습니다. 건물 외관을 해친다, 거리 미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아예 불어대는 경우도 많아요. 실외기를 어디에 둘 것인지, 배수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나하나 심의를 받아야 하죠. 파리의 한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어컨 하나 달자고 서류를 10번도 넘게 제출했어요. 결국 포기했죠. 이런 까다로운 규정이 에어컨 보급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큰 장벽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비싼 전기요금과 세금입니다. 유럽의 전기요금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특히 피크 시간대엔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요금이 폭발적으로 치솟죠. 에어컨 한 달 돌렸다간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세금입니다. 프랑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난방기구를 사면 세금이 5%예요. 그런데 냉방기구를 사면 무려 20%입니다. 4배 차이죠. 왜 이렇게 차별을 둘까요? 정부 입장에서 에어컨은 에너지 낭비의 주범이거든요. 여름철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 전국적인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몇 년 전 에너지 부족 사태를 겪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징벌적 세금으로 에어컨 사용을 억제하는 겁니다. 사고 싶으면 사되 비싼 값 치러라는 거죠. 게다가 유럽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고집합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청정 에너지 비중을 높이다 보니 전기 생산 단가 자체가 비싸요. 구조적으로 전기 요금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에어컨을 사는 것도 비싸고 돌리는 것도 비싸고 유지하는 것도 비쌉니다.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게 에어컨 보급을 막는 또 하나의 큰 벽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유럽인들의 높은 환경의식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기후변화를 막는데 누구보다 진지해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게 그들에겐 거의 신념 수준이죠.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을 주도한 것도 유럽입니다. 그런데 에어컨이 뭘 쓸까요? 바로 프레온가스예요. 강력한 온실가스죠. 유럽 각국은 이 냉매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막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프랑스 국립기상연구센터가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파리에서 에어컨 사용량이 2배로 늘면 도심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간다는 겁니다. 에어컨 실외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도시 전체를 더 뜨겁게 만든다는 거죠. 악순환입니다. 더워서 에어컨을 틀면 밖이 더 더워지고 그러면 또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야 하고 결국 모두가 더 고통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 사이엔 이런 인식이 강해요. 에어컨은 지구를 오염시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가전제품이다. 개인의 시원함을 위해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환경을 생각하는 착한 시민이라면 에어컨을 거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동안 유럽인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여름을 버텨왔습니다. 긴 휴가를 떠나거나 낮잠 문화인 시에스타로 더운 시간을 피하거나 공공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죠. 에어컨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이 점점 더 자주, 더 길게 찾아오고 있거든요. 며칠만 참으면 끝나던 더위가 이제는 몇 주씩 계속됩니다. 휴가를 가도 시에스타를 해도 소용없는 수준이 됐어요. 최근 몇 년간의 경험으로 유럽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더위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요. 에어컨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그런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당장은 시원하겠죠. 하지만 그게 이상 기후를 더 가속화할 겁니다. 더위를 피하려다 더위를 키우는 모순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보호 관점에서 에어컨이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